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우는데, 말 그대로 조건부 확률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말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표본 공간이 뭔지는 주사위를 던지면 표본 공간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경우에 대한 사건에 대한 1부터 6까지 눈을 말한다고 보면 되지. 근데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A가 되는 거야.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적을 때 확률을 PA 하면 A가 일어날 확률 이랬잖아. 근데 이제 어떤 기호로 적냐면 P하고 확률 대문자 적어주고 짝대기를 하나 그어줘. 읽을 때 이제 짝대기니까 바라고 있습니다. P, B, 바, A. 그럼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확률은 확률인데 B의 확률이야. 근데 아무 때나 B의 확률이 그냥 B의 확률이 아니라 A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야. 즉 이걸 지금 분모 분자의 경계선으로 본다면 A를 전제로 B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B가 일어나는 거하고는 상황에 따라 확률이 같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그게 나중에 뭐랑 연결되냐면 독립과 종속이라는 거랑 연결되게 돼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볼게. 독립과 종속과 연결되니까 어떤 가게에서 오픈을 했어. 오픈 행사로 여기에 즉 빨간색 탁구공을 하나 넣어놓고 하얀색 탁구공을 9개를 넣어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줄 서서 뽑아서 빨간색 공을 뽑는 사람은 라면 한 박스를 주겠대. 오늘 오픈 기념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뽑았는데 빨간색 탁구공을 뽑았어. 근데 그 공을 만약 한 개 넣어놨는데 이 사람이 들고 가버린다면 두 번째 사람부터는 빨간 공을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즉 앞에 사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거야, 뒤에 사람이. 근데 앞에 사람이 만약에 빨간 공을 못 뽑고 하얀색 공을 뽑아서 그 공을 들고 갔다면 뒤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전체 공의 개수가 일정했는데 꽝인 거를 하나 앞 사람이 제거해 버렸으니까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만약 이런 식으로 19명의 사람이 다 하얀 공을 뽑았어. 그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사람은 무조건 빨간 공을 뽑으니까 이 사람이 뽑자마자 이 사람은 10개 중에 한 개가 있다고 했는데 다 꽝이네? 나머지 내 거네? 자기는 무조건 당첨을 예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뽑고 나면 뒤에 사람들은 줄 서는 의미가 없잖아. 주인이 규칙을 바꾸는 거야. 뽑고 확인만 하고 공을 다시 넣어 놓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 뽑은 사람이 빨간 공을 뽑아서 라면을 한 박스 받아갔는데 공을 다시 넣어 놨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사람도 어떻니? 또 10분의 1 확률로 라면을 한 박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럼 앞에 사람이 뽑아갔든 안 뽑았든 뒤에 사람이 라면 한 박스를 뽑을 확률이 항상 10분의 1로서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단 말이지. 그러면 앞에 사건에 앞 사람이 뽑았든 안 뽑았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independent,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뭐 독립국가다, 자주국가다, 남의 영향을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PB라는 확률과 PB/바 A라는 확률은 어떤 상황에서는 같아. 언제 같을까? A라는 사건이 B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때는 이 A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있으나 마나야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두 개는 같은 거야. 하지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B를 뽑을 때 확률과 다르다. 즉 종속일 때야. 영향을 준다는 뜻이지. 그때는 이 두 개는 같지 않은 거야. 차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건 확률은 특정 조건 하에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A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거야.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자, 공식이니까 그냥 일단 외워주면 됩니다. 자, 얘랑 얘는 A 조건일 때 B의 확률이야. 선생님 그러면 A, B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B 조건일 때 A가 일어날 확률이겠지? 바뀌었으니까.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는 게 이 분모 분자의 작대기라 생각해. 분모 역할을 하는 거야. PA 분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A가 일어났다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거니까 분자에는 두 개의 교집합 확률을 적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바뀌면 분모가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분자는 비교집합 A가 되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조건이 다릅니다. A냐 B냐.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세요. 자, 이거를 집합으로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의 개수가 있는데 얘가 U 안에 A라는 집합의 개수가 있고 B라는 집합의 개수가 있습니다. 즉 A의 개수를 전체를 NA를 우리가 A라고 할게요. NB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을 여기에 M이라고 할게요. N의 A 교집합 B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럼 NA 전체는 A고 NB 전체는 B야. 이 A와 B는 M을 포함하는 개수야. 자, 그런데 그냥 전체를 우리가 원소를 NU의 원소를 S라고 가정을 하면 자, PA라는 확률은 항상 전체 기준이야. S개 중에서 A의 원소 스몰 a개를 뽑을 확률이 PA의 확률인 거야. 이게 PA야. 그런데 그럼 선생님 P 우리가 그냥 PA하고 P 뭐 P B 그냥 PB S 중에 PA 바 뭐 B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배운 공식이 뭐야? B 조건 아래에서 B이면서 A를 뽑을 확률이야. 그러면 이거는 S분의 A일까? 아니라는 거지. 얘 누구야? B가 누구냐면 PB가 누구냐면 PB는 전체 기준으로 S분의 B야. 주면 안 되고 눈 뜨고 PA 교집합 B는 이 가운데 부분인데 확률은 전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S분의 M이야. 그럼 분모 분자가 둘 다 S니까 분모 분자 S를 곱하면 B분의 M이 되는 거야. 자, 이 말을 해석해 볼게. B 조건일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나는 확률은 전체를 기준으로 A가 일어나는 거니까 S분의 A야. 근데 B 조건일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대신에 공간 자체를 B로 제한을 거는 거야. 즉 분모 B를 전체로 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B의 개수는 몇 개야? B개지. 그래서 전체 B개 중에서 그리고 이 B개 중에서 A가 몇 개냐? 이 안에서만 A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몇 개인 거야? A가 돼 있는 부분은 M인 거지. 그래서 분자가 M인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이해했니? 즉 우리는 전체 전사건이 달라지는 거야. 기본적인 확률은 전체를 전사건으로 보지만 조건부 확률은 그 조건 일대하는 그 부분의 영역을 전사건으로 보는 거야. 한마디로 이 B를 분모로 하고 그 B 안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분자로 경우로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이제 기호로 주는 경우가 있고 실제 숫자를 표로 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탑승객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항공기를 뽑는 거야. 그럼 탑승객이 총 100명인데 항공기는 보면 남자, 여자 합쳐서 65명이 있거든. 그럼 그냥 100분의 65인 거야. 100분의 65 전체가.
근데 한국인 남자를 뽑는다고 하면 100분의 얼마겠니? 40이겠지. 한국인 여자를 뽑으면 100분의 25겠지 뭐. 외국인 남자를 뽑으면 100분의 15겠지 뭐. 외국인 여자를 뽑으면 100분의 20이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합은 100분의 100이 돼야 되는 거잖아. 4개를 다 더하면. 근데 질문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때 뽑힌 한 명의 탑승객이 한국인일 때라고 제한을 거는 거야. 그럼 분명히 한 명을 뽑는 사건이 S인데 한국인을 뽑는 사건은 A고 남자를 뽑는 사건은 B야. 그런데 탑승객이 한국인일 때 뭐뭐일 때 조건을 걸었지. 그 탑승객이 남자인 거야. 그럼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남자는 분명히 B라는 사건이었거든.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다. 즉 한국인 중에서 남자를 태울 때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지. 그럼 이거의 확률적인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PA분의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원래 PA 계산은 어떻게 하니?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100분의 PA는 100분의 40이지. 맞지? 그 다음에 한국이면서 지금 이거는 A가 지금 뭐니? 한국인을 뽑을 때 남자니까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은 전체 사건 A니까 65라고 해야지. 맞지? 한국인일 확률이야. 그 다음 한국인 중에서 남자인 확률이야. 그럼 전체를 기준으로 한국인 남자는 40명이니까 40이 되는 거지. 그럼 100은 똑같이 약분돼 사라지니까 결국은 65분의 40이라는 답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걸 약분시켜서 13분의 8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 이렇게 확률식으로 계산하는 게 빠르겠니? 그럼 확률의 조건 확률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니? 얘는 뭐지? A를 전사건으로 보는 거잖아. 그럼 A 전체는 65인 거잖아. 그리고 그 A 안에서 B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 그럼 A 안에서 B는 남자인 거는 40명이잖아. 그럼 표를 보고 바로 65분의 40이구나라고 읽어버리면 바로 답이 나와 안 나와? 굳이 이렇게 식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표가 잘 나와 있으니까. 만약 표가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주어져 있다면 이 전체를 기준으로 확률 계산을 하는 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천천히 꼼꼼하게 풀면 되는 거야. 하지만 표가 만들어져 있고 내가 확률 계산에서 적분부 확률은 전 사건을 A로 제한시켰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A를 전체로 하니까 A를 분모로 보면 되는 거야. 전체 사건으로. 전체 인원수를 65명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남자인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65분의 40이구나 하고 읽어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두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건데 비몽사몽 들으면 안 돼. 세수하고 올래? 어떻게 잠 깰래? 계속 졸면서 들을래? 자,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과 P, B바 A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교집합의 확률은 전체를 기준으로 이 교집합의 개수가 m개라면 m이 되는 거야. s분의 m이 되는 거야. 이게 교집합의 확률이야. 근데 B바 A의 확률은 뭐지? 즉 A 전체를 보는 거지. 그리고 두 개의 교집합의 개수가 m개니까 m으로 보는 거지. 자, 두 개가 뭐가 다르니? 분모가 다르지. 전사건이 다르잖아. 왜? 조건이 A로 제한이 걸렸으니까. 그러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A가 S보다는 인원수가 작겠지? 왜 S 안에 A는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어느 게 확률이 숫자가 크겠니? 얘가 숫자가 더 크겠지. 확률이 올라가네. 이해됩니까? 전사건이 제한 걸리니까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겠어요? 차이를. 교집합 확률과 조건 확률의 차이입니다. 선생님, 조건 확률도요. 계산할 때 A분의 P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교집합을 적잖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얘가 제한이 걸렸잖아. 맞죠? 그래서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야. 업 되는 거야. 얘는 전체 기준이면 얘는 A 기준이니까. 알겠습니까? 분자는 같을지라도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 두 개는 다릅니다. 결국은 조건 확률도 두 개의 교집합 확률을 구하는 건데 A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분모가 달라졌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 그 확률의 이제 조건 확률식을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방금 우리가 조건 확률을 뭐라고 배웠냐면 B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고? 전체 기준으로 A의 확률의 값을 분모로 하고 그 A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교집합의 확률을 분자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어. 하지만 표에서 볼 때는 A를 전체를 보고 겹치는 부분을 개수를 분수값으로 적으면 바로 답이었었어. 자, 이 조건 확률식에 양변의 PA를 곱해서 교집합 부분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야. 그럼 PA 교집합 B는 이거를 좀 곱해버리면 자 P B 바 A에다가 곱하기 분모를 이항시켜서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즉 조건부 확률식을 이용한 곱셈식을 만들어내. 이 식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즉 교집합의 확률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P, B 바 A에 PA를 곱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B 바 A는 두 개의 교집합 확률인 거야. 근데 이 바 A라는 거는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얘를 계산할 때 공식상에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 그러니까 PA가 옆에 곱해지면 어떻게 되겠니? PA가 약분돼서 사라지겠지. 그래서 교집합 확률이 나타나겠지. 한마디로 이 식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가로로 곱하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근데 선생님 그러면 PA 교집합 B를 B 바 A 말고 A 바 B라고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분자는 A 교집합 B잖아요. 대신에는 분모가 누구니? P, B겠지. 그럼 뒤에다 누구를 곱해주면 되겠니? 약분되는 이 PB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A가 조건이냐 B가 조건이냐에 따라서 곱해지는 애가 A가 조건일 때는 PA를 곱해야 교집합 확률이 나오고요. B가 조건일 때는 PB를 곱해야 교집합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PA 교집합 B를 구하는 방법은 B 바 A에는 뒤에 조건 PA를 곱했고 PA 바 B일 때는 B가 조건이니까 PB를 곱해서 교집합 확률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확률의 곱셈정리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교집합 확률을 구해내는 식이다. 근데 조건부 확률 식과 똑같은 식인데 이항시켜서 곱하기로 표현한 것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문제에서는 그럼 어떻게 푸느냐? 엄청나게 심플하네. 자, 봅시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뭐지? P, A 분의 P, A 교 B. P, A 누군데? 여기 적혀 있잖아. 2분의 1이라고. A 교 B는 여기 적혀 있잖아. 10분의 1이라고. 따라서 계산하면 5분의 1. 됐어요? 계산하면 P, B분의 뒤에 게 분모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반드시 밑에 거와 교집합을 적는 거야. PB는 5분의 2고 PA 교 B는 1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적으면 내항분의 외항이니까 20분의 5니까 4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라고. 공식 하나 외운 거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선생님 수치를 안 줬는데요. 글로 주는데요. 그럼 내가 구해야지 확률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무슨 뜻이지? PA는 2, 4, 6 확률적으로 보면 2분의 1의 확률로 짝수가 나오는 거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럼 PB는 소수는 2, 3, 5 얘도 확률적으로 2분의 1인 거야. 근데 PA 구했고 PB 구했어. 근데 두 개의 무슨 교집합을 구하라네? 이게 누굴까? 소수이면서 짝수야. 그건 뭘까? 소수면서 짝수는 2 하나밖에 없어. 확률은 얼마야? 항상 전체 기준으로 6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얘는 6분의 1인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확률이야. 이제 이걸로 계산하래. 그럼 조건 확률 계산에 의하면 누구지? PA 분의 PA 교집합 B지.
근데 PA는 2분의 1인 줄 우리가 구해놨고 교집합 B는 6분의 1인 줄 구해놨잖아. 그럼 결국 내항분의 외항을 하면 6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이겠지. 근데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 인지를 한번 해볼게. 자, 머릿속으로 인지하자. 어떤 조건일 때? A 조건일 때야. A는 뭐였지? 짝수야. 그럼 짝수는 경우가 몇 가지야? 2, 4, 6, 세 가지지. 세 가지 중에서 이 조건에서 짝수인데 소수인데 누구야? 이 한 개지. 한 가지. 자, 이 답이랑 같아 안 같아? 경우의 수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맞지? 전사건을 짝수로 제한시키면 그 세 개 중에서 짝수인 소수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네. 그럼 3분의 1의 확률이네. 이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식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만 딱 전사건을 제한시켜서 경우를 셀 수 있다면 바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니? 또 가볼까요? PA 줬습니다. PB 줬습니다. 조건부 확률식을 주네. 이 식을 고쳐야지 그러면. PB 바 A라는 건 뭘 알려주는 거지? 자, PA분의 P의 A 교집합 B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알려줬잖아. 0.3이라고. PA는 얼만데? 문제에서 있잖아. PA는 0.2라고. 그럼 결국 PA 교집합 B는 얼만지 계산해서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옵니다. 이거 이쪽으로 이항식 곱하면 0.06, 100분의 6이겠네. 그럼 이거는 계산대 나왔잖아. 0.06. 얘는 뭔데? 얘는 새로 적으면 되지. PB 조건에서 교집합의 확률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PB는 얼만데? 0.6이라고 적혀 있잖아. 얘는 0.06이잖아. 그럼 얘는 곱하면 얼마 되니? 얘는 100분의 6이고 얘는 10분의 6이니까 결국은 약분하면 10분의 1 되나? 그럼 이제 100을 곱하면 60분의 6이니까 맞지? 10분의 1 되겠죠. 계산만 하면 된다는 거 알겠니? 자, 이제 글로 된 걸 다 확률로 바꿔야 돼. 세 개의 당첨 대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없지? 세 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있다. 그럼 꽝이 7개 있다는 얘기네. 갑을 두 사람이 갑을의 순서대로 한 개씩 뽑는다. 갑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 을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나중에 비복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상복구시키지 않았다는 뜻이야. 뽑아서 끝이라는 거지. 다시 넣으면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처음에 갑을 순수로 뽑은 갑이 먼저 뽑는 거야. 그럼 세 개의 당첨 제비를 뽑는데 갑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PA가 되는 거지. 맞지? 을이 당첨 확률을 B로 하자. 얼마야? 얘는 10분의 3의 확률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쉽다 맞지? 그 다음 PB 바이는 거야. PB 바이는 즉 PA 분의 P의 A 교집 B가 되는 거지. 근데 PA는 우리가 찾아놨다 이거야. 그럼 P의 A 교집 B가 뭔지를 또 이걸 알아야 되겠네. 그럼 이건 뭐야? 당첨 대비를 둘 다 뽑는 확률이잖아. 그럼 얼마야? 갑이 당첨 대비를 뽑았다. 10분의 3 확률로. 그리고 연달아 일어나니까 곱사건이 되겠지. 그 다음 을의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일까? 갑이 이미 한 개 뽑았잖아. 그리고 넣지 않았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전체 제비는 9개고 당첨 제비를 갑이 하나 뽑아갔기 때문에 2개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을이 당첨 제비를 다음 순서에서 뽑을 확률은 9분의 2가 되는 거지. 이것이 둘이 같이 동시에 당첨이 다 될 확률인 거야. 그래서 약분해주면 계산하면 15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 갑이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 전 사건을 제한시킨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1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갖다 놓고 계산해주면 45분의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5로 약분시켜주니까 9분의 2의 확률이 즉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아까 전에 하나 뽑아갔잖아. 그래서 이렇게 예측했었어 안 했어? 했지. 그거를 여기서 계산을 통해서 얘가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즉 A가 당첨제비를 뽑아갔어. 그 상황에서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그게 조건 확률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남은 거 9개 중에서 당첨제비는 2개밖에 안 남았거든. A가 뽑아갔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먼저 구하고 얘를 구했는데 원래는 2번을 이제 계산하고 3번을 구하라. 이런 의도의 문제 같아요. 얘는.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요? 전사거리 제한된다는 이런 말들. 자, 그 다음. 어서오세요. 자, 이제 계산 문제인데 여집합이 잘 되겠지. 우리가 지금 교집합의 확률은 배우는데 여집합이 뭐 교집합되어 있고 막 이상한 식을 줬단 말이야 하나를. 그럼 이거는 집합에 대한 문제니까 확률도 집합과 동일하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누구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지? 요거를 집합을 고쳐보면 누구야? 같은 게 누구니? A 합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 거잖아. 맞지? 여집합 붙이고 가운데 교집합 바꿔주고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우리는. 즉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 확률. 그럼 우리는 여집합 확률을 어떻게 구하기로 배웠어요? 1에서 즉 합집합의 확률을 빼면 이것이 바로 합집합의 확률을 제외시킨 여집합의 확률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C자가 잔뜩 보이면 그 상태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계산해야 됩니다. 즉 문제가 질문하는 바는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서 얘를 계산하라는 뜻이야. 그럼 합집합 확률은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랑 똑같다고 했죠. 어떻게 구했더라?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서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즉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A 보입니까? B 보입니까? 요거는 뭐하라고 해줬을까? 교집합 확률 구하라고 준 거야. 자, 이 시간 계산하면 누구지? PA 분의 PA 교 B지. 그게 4분의 3이랍니다. 그럼 PA가 5분의 2니까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곱해주면 여기서 사라지면서 5분의 2로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곱해주면 교집합 확률은 10분의 3이라고 나오겠네요. 따라서 합집합의 확률은 PA 확률 5분의 2에다가 PB 확률 2분의 1에다가 자, 교집합 확률 10분의 3을 빼주면 전체 통분을 해주면 10분의 얘는 10분의 4고 얘는 10분의 5고 얘는 10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10분의 6 돼서 5분의 3이 되겠네. 이것이 즉 합집합의 확률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구라고? 이거의 여사건의 확률이잖아. 맞지? 1에서 합집합 확률을 뺀 거. 그래서 얘가 5분의 3이니까 1에서 5분의 3을 빼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5분의 2라는 확률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여사건인 채로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집합이 필요해. 교집합 구하라고 여기서 조건부 확률을 하나씩으로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식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내가 뭘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 아, 교집합 확률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또 여집합이 잔뜩 있는 애 줬네. 어떻게 하라고? A 합집합 B 여집합이라고. 보자마자 1 빼기 P의 A 합집합 B구나. 그것이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아냈어? P의 A 합집합 B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 하나 알아냅니다. 그 다음 준비물이 뭘까 보자. PA 있네. PB 있네. 합집합 있네. 그럼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교집합 확률 구할 수 있니? 자, 공식 적어주면 합집합의 확률은 PA에다가 P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확률을 빼는 게 기본 공식이잖아. 근데 PA 교집합 B가 2분의 1이래 합집합이. PA는 0.2, 5분의 1이고요. PB는 0.4. 그럼 얼마야? 이건 5분의 2지? 그럼 PA 교집합 B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얘는 0.2, 0.4니까 0.6이네. 얘는 0.5잖아. 얘는 0.1이겠네. 따라서 얘가 0.1일 10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알겠니? 자, 이제 그러면 이거 계산할까? 이건 조금 확률 구하는 거 아니니? 누구니? PB분의 PA 교집합 B지. 그래서 계산하면 PB는 여기 적혀 있잖아. 10분의 4라고.
그리고 교집합 확률은 방금 여기서 구해냈잖아. 10분의 1이라고. 따라서 분모 문제 10을 곱해주면 답은 4분의 1. 그래서 0.25가 답입니다. 득셈 정리 공식과 조건 확률 공식과 여집합은 여집합이 아닌 1 빼기 PA 합집 B 이런 식으로 고쳐가지고 이제 이 공식, 이 두 가지 공식을 쓰면서 계산하는 거야. 앞에서 배운 것들을 사용하는 거지. 조건 확률은 특정 조건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고 기본적인 룰대로만 따라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두 학급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일 확률이야. 뭐다?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확률. 이 조건 후 확률.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럼 안경은 쓴 사람이 전체 범위가 되는 거야. 안경 쓴 사람은 누구야? 그럼 20명 아니니? 전체? 이건 안경 안 썼잖아. 안경 쓴 사람은 20명이잖아. 20명 중에서 A 학급 학생이니까 우리는 표를 줬을 때는 바로 그냥 읽어버리면 된다 했지? 몇 분의 몇? 20분의 16. 답은 바로 5분의 4. 계산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지. 사건 A와 사건 B로 놓고 또 그거를 가지고 조건 방정식을 쓰고 열심히 계산해서 구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를 전사건으로 하고 그 안에서 이것이 일어날 확률, 그것이 조건부 확률이니까 바로 20분의 16. 즉 안경 쓴 사람을 전체로 제한을 걸고 이 중에서 A 학급의 학생인 확률 20분의 16 읽어버리니까 다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건을 A, B로 놓으면 이렇게 해석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맞지? 시험 보는데 시간 빨리 풀어야지. 이미 딱 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를 줬는데 이렇게 푸는 거하고 이렇게 바로 그냥 답 구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지, 당연히. 알겠니? 풀이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실제 풀이는 20분의 16 이렇게 바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표를 줬기 때문에. 이때 거 연습해보세요. 응? 자, 이제 글을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뭐가 조건인지를 잘 체크해야 돼.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 공이 6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일단 상황은 지금 흰 공 6개, 까만 공은 4개, 한 번개씩 2번 공을 꺼내는 거야. 한 번 꺼내서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꺼내서 확인하고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인 거야. 자, 꺼낸 공은 넣지 않는다. 아까 전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조건부 확률인 거야. 왜?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내가 첫 번째 공을 누구를 꺼내냐에 따라 두 번째 공이 확률이 달라지는 거지. 꺼낸 공을 안 넣었으니까 비복원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곱사건으로 바로 풀어버리면 돼. 왜냐하면 2개 모두 흰 공이라는 거는 처음에 꺼낸 공이 흰 공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꺼낼 때도 흰 공이어야 된다. 연속해서 흰 공이 2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처음 흰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야? 10개 중에 6개가 흰 공이니까 확률 계산하기 쉬워. 두 번째 것만 조심하면 돼. 자, 두 번째는 처음에 흰공을 꺼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럼 흰공이 하나 사라진 거야. 그러면 얘가 몇 개로 바뀌니? 5개로 바뀌고 흰공이 하나 나온 거야. 그럼 두 번째 꺼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9개 중에서 5개가 두 번째로 흰공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이 2개가 연달아 일어나면 둘 다 흰공인 거야. 이렇게 확률이 곱셈 정리로 바로 그냥 곱사건으로 구해버리면 3, 2, 6, 3, 3은 9. 이것도 약분되네. 답은 바로 3분의 1 하고 나와버립니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비복원일 때는 즉 개수가 하나 바뀌니까 하나를 줄이고 그리고 그 공이 하나 나갔으니까 전체 개수가 하나 줄어들고 흰 공도 하나 줄어들고 그렇게 확률을 계산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 연달아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곱사건으로 구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굳이 조건부 확률식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괜히 복잡해지는 거 헷갈리고. 알겠니? 그 곱사건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곱사건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알겠니? 그 다음 또 이제 오페라 매집 문제 이런 것들 나오는데
A수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1합니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이게 조건입니다.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 어서와. 공연이 매진된다는 거는 비가 내릴 때 매진될 수도 있고 비가 안 내릴 때도 매진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란 거는 비가 내릴 때 매진되는 것과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매진되는 거를 다 구해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지금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라고 했지. 비가 무조건 내린다 안 했잖아, 맞지? 40%의 확률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렸어. 그리고 매진됐어. 비가 안 내렸어. 그래도 매진됐어.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몇 가지야?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더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한 번에 구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케이스 1은 케이스 2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자, 비가 오고 매진. 비가 안 오고 매진. 이 두 개를 합친 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야. 자, 그럼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은 몇 프로야? 40%잖아. 그럼 100분의 40인 거지, 확률은. 그리고 비가 왔다를 전제로 비가 내리면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 확률이야. 그럼 매진이 될 확률을 곱해주는 거지. 그럼 비가 내리고 공연이 매진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니? 100분의 20의 확률로 매진되고 비가 안 왔다. 얼마야? 100분의 60인 거야. 40%가 비가 오면 60% 비가 안 오는 거잖아. 그런데 공연이 매진된 거야. 자, 근데 비가 안 오면 공연이 매진된 확률이 다르지 않았니? 얼마야? 더 많이 보러 와. 비가 안 오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는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약분해주면 100분의 40이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즉 공연이 비가 오든 안 오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결국은 두 개를 합친 확률 100분의 60, 5분의 3의 확률로 전체적으로 표가 매진되겠네요. 상황을 나누면서 풀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맞지? 비가 왔을 때 매진될 수도 있고 비가 안 왔을 때 매진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상황을 나누고 풀어줘야 됩니다. 한 번에 포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어쩌고저쩌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매진될 확률 두 가지의 단수를 주는 거야. 두 가지를 나누어서 풀어서 합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런지 알겠습니까? 이것들 중에 곱사건으로 풀었지만 경우가 두 가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푼 거예요. 그 다음 상자에는 흰공이 2개, 검은공 4개가 들어있고 자, A 상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흰공이 2개, 검은공이 4개. 상자 B에는 흰공이 3개, 검은공이 2개 들어있습니다. A, B 상자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해서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왔을 때 은행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은 얼마냐? 말을 좀 헷갈리게 준다 맞지? 상자를 택해서 공을 2개 꺼냈는데 그 꺼낸 공 2개가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뭘 하라는 거지 도대체? 자, 일단 보면 흰공 1개, 검은공 1개가 나왔을 때 맞지?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흰공 1개, 검은공 1개가 나오는 일이 발생한 거야. 이거를 우리는 이벤트라고 할게요. 사건이 일어난 거야. 특정 사건이 이라고 할게.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그 이벤트일 때 그 공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인 거야. 그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즉 A가 일어날 확률인데 A 상자에서 나올 확률인데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야. 이 이벤트라는 게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A 상자에서 이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B 상자에서 이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이벤트는 즉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A 상자에서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야. 또 하나는 B 상자에서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벤트를 계산하면 그 계산하는 중에 이 조건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 분모가 PE 전체가 되고 분자에는 즉 A와 E의 교집합이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일부분이 되는 거고 이 두 개 합친 게 바로 분모가 되는 거야. 이게 조건 확률을 풀어내는 기본적인 룰입니다. 즉 어떤 조건일 때 뭐가 나올 확률 문제 뉘앙스 이해되니? 어떤 조건일 때 그래서 이걸 E로 잡은 거야. A에 나왔을 확률 A의 확률 PA라고 잡은 거지. 그럼 P를 계산했는데 P는 뭔데? 흰공 하나 금공 하나가 나오는 일이 발생한 거야. 근데 문제는 어느 상자에서 나왔는데 몇 가지가 있어. 두 군데서 가능해. 그래서 두 군데서 가능하니까 한 번은 A에서 흰공 하나 금공 하나 나온다. A이고 흰공 금공이 나온다. B이고 흰공 금공이 나온다. 교집합 확률로 두 개를 잡아주는 거야. 자 이제 그럼 계산하면 돼. A에서 먼저 두 상자 중에 A를 선택해야 돼. 2분의 1의 확률인 거야. 상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리고 A가 선택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전체 경우에서 두 개를 뽑으니까 6C2가 되는 거지. 조합으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 흰 공에서 하나를 뽑는 거고 검은 공에서 하나를 뽑는 거야.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조합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B 상자를 선택해야 돼. 2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B 상자가 선택되었으니까 이 중에서 5개의 공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흰 공이 하나 나와야 되고 검은 공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얘는 6, 5 나누기 2, 1이니까 15분의 2 곱하기 15분의 그냥 계산 적을게요. 전체 2 곱하기 4니까 이건 8되고 약분하면 13분의 15분의 4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집합 이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5, 4, 20 나누기 2니까 10분의 3이 6 되겠네. 약분하면 10분의 3 되겠네. 그래서 전체는 통분하면 30분의 얘는 8이고 얘는 9니까 17 되겠네. 이것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A 상자든 B 상자든 어쨌든 아무거나 선택해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인 거야. 어느 상자를 선택하든 무조건 흰공 하나 검은 공하나 나올 확률인 거야. 근데 질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 상자일 확률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A의 확률이니까 PA인 거야. 그런데 어떤 이벤트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을 때 이게 전제 조건인 거야. 그래서 그걸 E라고 E라고 적은 거야. 그럼 E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는데? E는 흰공 하나 검은 공 나오는데 왜 상자에 B 상자야? 두 군데에 있는 거야. 두 가지에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합산해서 결국 PE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거지. 이제 여기다 답을 적으면 됩니다. 분모는 30분의 17인 거고요. 분자는 이미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요 부분이지. 여기 있어 없어. 맞죠? PE를 구할 때 분자는 어차피 분모의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어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거를 분자에다 갖다 적으면 통분해서 적으면 30분의 8이라고 적히겠지. 그래서 분모 분자 30 똑같으니까 없애버리니까 결국 확률은 17분의 8이 바로 즉 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에서 나왔을 확률은 17분의 8의 확률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 하면 좀 약간 복잡해 보여. 근데 기본적인 룰을 외워야 돼. 계속 반복해서. 뭐뭐일 때 뭐뭐할 확률. 이 식을 적어놔야 되고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PE와 PA 규첩 1을 찾아야 되는데 PE를 찾을 때 PA 규첩 2는 나온다고 했어. PE가 뭔데?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야. 근데 상자가 두 개거든. 그래서 A에서 나올 확률, B에서 나올 확률 두 개를 찾아야 돼. 그때 PA 규첩 2가 분자에 들어가는 애가 이 안에 절반 포함되어 있어. 맞지? 지금은 경우가 두 가지지만 어떤 경우는 P를 구해야 되는데 경우가 세 가지인 경우도 있어. 맞지? 왜 상자가 세 개면 세 가지잖아.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고 C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 P를 구하는 게 한 가지로 끝날지 두 가지로 끝날지 세 가지를 합산할지는 그거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조건부 확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문제에서 질문이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이런 식으로 뭐뭐 할 때가 PE 조건인 거야. 이벤트인 거야 얘가. 그리고 얘가 내가 구하는 확률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계속 따라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니? 그게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굿을 했으니까 142번 생 미리 한번 풀어줄게요. AB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데 전체 제품 중에서 40%는 A 기계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100분의 40이라는 뜻이네. 60%는 B 기계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100분의 60이라는 뜻이야. 두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각각 5%, 3%다. 즉 확률은 전체 기준으로 했어.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5라는 뜻이고 B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3이라는 뜻이야.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택하였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이벤트 보이니? 불량품이었을 때 얘가 이벤트입니다.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자, 식으로 표현한 뭐지? PA를 구하는 건데 언제? 불량품이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의 식의 정의에 의해서 P1을 분모로 하고 분자에는 PA 교집합 1을 적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까지는? 그럼 P1을 구할 때 PA 교집합 2가 같이 나온다고 했지. 지금 문제 핵심은 누구지? P1을 구해내는 게 핵심이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기계가 두 대가 있거든. 불량품일 확률이야. 그러면 몇 가지 상황이 생기는 거야? A에서 생산했는데 불량품일 때도 있고 B에서 생산했는데 불량품일 때도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A에서 불량품이다. 어떻게 표현할까? A이고 그린데 불량품이 들어가는 거지. 교집합으로 표현합니다. 맞죠? A라는 것과 불량품이다. A이고 불량품이다. 그 다음 B이고 B에서 생산되었고 불량품이다. 그럼 이제 이거 두 가지를 계산하면 이 분자에 들어가는 애가 앞부분이고 맞지? 이거 두 개 더한 게 두 개가 분모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자, 이제 계산식은 어떻게 적으면 되겠니? A에서 생산되었다. 확률은 100분의 40 아니니? 그리고 곱사건인 거지. 자, A에서 불량품 확률은 얼마야? 5%네. 그럼 100분의 5를 곱해야 되는 거지. 더하기. B에서 생산되었다. 100분의 60이지. B에서 불량품은 몇 프로야? 3%네. 100분의 3을 곱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분모는 얼마가 되니? 만분의 40 곱하기 200하고 얘는 얼마니? 180이니까 380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답 구할까? 분모는 만분의 380이고 분자는 누구니? 만분의 200이네. 요게 지금 A교집합 2잖아. 이게 A교집합 2잖아. 맞지? 이게 분자에 들어가는 거잖아. 만분의 200이라고. 그럼 분모 분자의 만은 없애버리자 곱해서 결국 나오는 거는 380분의 200이네. 자, 그래서 20으로 약분시켜주면 2는 2, 98, 2는 2. 그래서 19분의 10의 확률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알겠니? 조건과 이벤트를 찾아서 이렇게 조건 확률식의 정의에서 문제를 풀어내게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조건부 확률 개념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독립은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사건이 누가 뭘 뽑아서 들고 가버렸어. 그럼 뒤에 사람 못 뽑아. 영향을 주는 거야 그거는. 근데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놓고 갔어. 그럼 뒤에 사람이 뽑을 때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아. 그거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종속은 영향을 주는 거. 독립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독자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맞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앞의 사건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 거야. 뒤에 사건의 확률이. 그래서 우리는 독립일 때는 자, 이거 읽어볼까요? 조건부 확률식이지. 뭐라고 읽어야 돼?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자, 이거는 뭐라고 읽을까? A의 여사건일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다르게 말하면 A 사건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A 사건
사건이 일어났다의 여사건인 거지.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보자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니? PB래. 무슨 소리야? A가 없어진 거랑 PB 그대로 같네? 즉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냥 B의 확률은 B인 거야. 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걸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니? 같지 않다. A가 일어나면 확률이 10분의 1인데 A가 일어나지 않으면 확률은 9분의 2. 달라지는 거야. 앞에 사람이 뭔가를 뽑아 가버렸어. 들고 가버렸어. 그럼 뒤에 사람은 확률이 달라지잖아. 일어나면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야. A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같다면 독립인데 일어났을 때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확률이 달라.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와 안 일어난 거에 차이가 있는 거네. 영향을 받는 거네.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와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A의 영향을 받으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 확률은 B가 될 수 없다는 뜻이야. 맞지? 종속은 독립일 때의 확률과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가 되는 거야. 이미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이 즉 영향을 갖다 가잖아. 독립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좀 외워줘야 돼. 이거는 A, B가 독립이면요. 여집합들과의 관계도 전부 다 독립입니다.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즉 두 개가 독립이면요. A 여집합과 A, B 여집합과 A 여집합과 B 여집합. 여집합을 붙이든 안 붙이든 다 독립이야. 서로 영향을 다 안 줘. 수식으로 계산해보면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독립인 사건을 독립사건, 종속인 사건을 종속사건이라고 그냥 용어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독립이면 여집합들 관계에서도 다 독립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독립인지 종속인지가 이제 어떤 문제에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질문하는 문제가 나와. 근데 이게 한글로 말을 하면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이게 영향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수학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는 즉 확률을 구해. B바 A일 때 확률과 B바 A 여집합일 때 확률을 계산했는데 두 개가 같아. 뭐야? 조금 확률로 계산했는데 A가 일어났을 때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같네? 그럼 뭐야? 독립인 거야.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PB라는 거지. A가 뒤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달라. 종속인 거야. 반드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글로써 그냥 대충 감으로 그냥 하면 틀리는 데가 있어. 독립인 것 같은데 종속인 경우도 있고 종속인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독립일 때도 있어. 반드시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 사건에 대하여 곱셈 정리를 새로 정의합니다.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곱하기로 바로 문제 풀어버렸잖아. 조금 방정식 적지 않았잖아. 맞지? 즉 10분의 2 곱하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한 개 줄여주고 바로 곱해버렸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종속이지만 곱사건으로 계산했어. 독립사건일 때도 마찬가지야. 원래 우리가 아까 전에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하면 교집합 확률을 어떻게 배웠냐면 즉 어떤 PB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되냐면 B를 약분시킨다고 생각하고 A, 바, B 분모의 PB가 오면 약분시키면 교집합만 남잖아. 이렇게 조건 방정식을 곱셈으로 고쳐서 적었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독립이라고 전제를 했어. 그럼 이 식에서 뭐가 바뀌니? 바, B가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독립이면 B 조건일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바로 누구기 때문에 PA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그냥 이거 다이렉트로 두 개를 바로 곱한 값이 되니까 뒤에 바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독립일 때는 교집합 확률을 구하는 방법 A와 B 확률을 그냥 곱해버리면 바로 교집합 확률이 나와. 이렇게 독립사건에 대해서 교집합 확률을 구해내는 공식이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독립일 때만 곱하는 거야.
독립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함부로 두 개 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8개 공이 적혀 있어.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다. 그러면 1, 2, 4, 6, 8이니까 확률 2분의 1이네. 7 이상인 수의 사건 7, 8이니까 4분의 1이네. 4의 약수는 1, 2, 4니까 8분의 3이네. 이렇게 확률 계산 다 할 수 있지? 자, 근데 질문에서 뭘 했냐면 A와 B가 독립인지 물었어. 짝수인 사건과 7 이상인 수의 사건이 독립이냐? 숫자를 주는데 뭐 독립인지를 조사하는데 무슨 말일지 약간 헷갈리지. 글로 써서 해석하려니까. 그럼 뭘로 간다고? 수치상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A, B가 독립이라면 뭐가 성립해야 돼?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한 것이 두 개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하했을 때 확률과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이게 독립의 정의야. 독립을 보여주는 식이라고 이게. 교집합 확률이 두 개의 곱과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과 4분의 1 곱하면 얼마야? 8분의 1이지. 맞지? 근데 교집합 확률은 생각을 해보자. 짝수면서 7 이상이네요. 그럼 누구야? 8밖에 없지? 그 확률 얼마야? 8분의 1이지. 어? 두 개 어때? 같네? 그럼 A와 B는 독립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교집합 확률은 짝수면서 7 이상이니까 8 하나만 있거든. 그럼 확률은 항상 전체 8개를 기준으로 그 중에 한 개니까 8분의 1인 거야. 그게 교집합 확률이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확률을 이미 계산해놨고 그 두 개를 곱하면 8분의 1인데 그거랑 교집합 확률을 구한 거랑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독립이다 보여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A와 C는 어떻니? PA와 2분의 1과 C 8분의 3을 곱하면 16분의 3이야. 이것이 두 개의 곱의 확률이야. 자, 그런데 A와 C 짝수면서 4의 약수인 거 누구니? 2, 4 두 개지. 확률상으로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잖아. 근데 이 두 개는 같을 리 없지. 그러니까 종수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인지에 대한 정의를 따지는 문제가 나온다면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과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과 PA와 PB를 각각 구한 확률의 곱이 같은지를 보여주면 돼. 그래서 독립의 정의는 이 식 자체가 독립의 정의를 말하는 식입니다. 교집합 확률을 구할 때 PA와 PB의 곱으로 구한다.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인 거고요. 이 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좀 읽어주세요.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 A와 B 여집합, A 여집합과 B 여집합 모듈이 다 독립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놨는데 학교에서 증명 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잘 안 내지.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놨어요. 독립인지 아닌지.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하나만 더 설명하면 요거 독립인지 볼게. 그럼 어떻게 보면 돼? P의 A 여집합과 P의 B의 곱을 보면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곱이 누구랑 같으면 되니? PA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과 이거 두 개가 곱해지면 교집합이 되면 이게 독립의 정의잖아. 됐어요? 근데 요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P에 이거 누구지? B 빼기 A 집합으로 보면 여집합의 확률이지. B에만 있는 거. 그럼 B에만 있는 거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가 많습니다. B 빼기 A는 여기야. 맞지?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B 전체 확률에서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을 뺐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 전체가 될 확률에서 이 부분의 확률을 뺐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저 색칠된 부분의 확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질문에서 정의가 뭐냐면 A와 B는 독립이라고 처음부터 전제를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니? 곱으로 만들 수 있니? PB 빼기 PA 곱하기 P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왜? 문제에서 A, B는 처음에 독립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면 되니? PB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1 빼기 PA가 되는 거지. 그런데 PB 곱하기 1 빼기 PA가 누구야? 바로 P의 A 여집합의 확률이지. 자, 우리가 구하는 요놈 PB 곱하기 PA 여집합, PB 곱하기 PA 여집합. 자, 얘를 변형시켜서 이 식을 만들어냈어. 이해됐니? 누구를 이용해서? 이 첨 조건을 이용해서, 즉 A 여집합과 B 사이에도 이 첨 조건을 이용해서 얘가 성립하더라는 것을 증명을 해낸 거야. 유도해낸 거야, 식을.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식을 다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A,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 B 여집합과 A, A 여집합과 B 여집합, 여집합들과 그냥 인 것들 사이에 모두 독립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디다 쓰면 돼요? 이런 식이 나오면 이렇게 찢어서 곱해서 식을 만들 수 있다. 듣고 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때 쓰는 거야. 독립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배반 가야 돼. 배반 안 들어간대? 독립과 종수까지만 들어가? 독립까지만 들어간대요? 독립 문제 몇 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까 그럼? 하나 풀어보자. 배웠으니까. 어떻게 푼다? A, B가 독립이면 자 우리가 머릿속에 방금 뭘 배웠어? 여사건들도 다 독립이라고 했지. 얘를 뭐로 찢을 수 있어? 곱하기로 찢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렇게 찢을 수 있어요. 얘도 찢을 수 있니? 네, 찢을 수 있죠. 질문이 뭐지? PB 구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니? 두 개를 나눠버리니까 이거 약분돼 사라지네. 똑같은 애니까 맞지? 자, PB 구하는 거지. PB를 X라고 놓을게. 그럼 PB 여집합은 뭘까? 1에서 X를 뺀 거야. 자, 그럼 오른쪽은 2분의 6이니까 얼마야? 3이지. 지금부터 뭐로 변해버리니? 즉 X는 3-3X 넘기니까 X는 4분의 3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게 PB의 값이지 바로. 즉 방정식처럼 풀어버릴 수 있는 거야. 독립을 이용해서 식을 곱하기로 다 분리시켰더니 얘가 숫자잖아 사실은. 숫자니까 같은 숫자는 약분시키면 되는 거고 두 식을 나누어서 곱하기니까 우리가 무슨 등비수를 풀 때 계산했던 것처럼 PB가 구하는 목적이잖아. PB를 X로 놓으면 PB의 여집합은 뭐야? 여사건이니까 1에서 X를 빼면 되는 거잖아. 오른쪽 수는 계산하면 되는 거고 두 식을 나눴으니까. 그래서 X에 관한 방정식처럼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독립의 정의를 이용하면 쉽게 풀립니다. 그게 아니면 한참 막 덕셈 정리 사용해야 되고 뭐 사용해도 한참 돌아야 돼.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바로 푸는 거 연습해보고 맞지? 그렇게 연습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 갑을이 합격할 확률이 이렇답니다. 모두 합격한다. 그럼 갑이 합격하고 을도 합격한다. 연속적으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4분의 1이 되는 거네.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한다 했으니까 그럼 4분의 3 곱하기 을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불합격해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니까 확률은 2분의 1 되는 거지.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이 적어도란 말이 경우가 많은 걸 줬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갑이 을이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거는 둘 다 합격해도 되고 합격하고 떨어져도 되고 떨어지고 합격해도 되고 둘 다 떨어지는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세 가지나 있는 경우가. 그럼 이 문제의 답을 구할 때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을 계산해서 합쳐서 답을 적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를 구해서 1에서 얘를 빼버리면 답이겠지. 여사건으로 가는 거야. 전체를. 요거는 둘 다 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갑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떨어질 확률은 4분의 1 되겠네. 을도 떨어져야 돼. 을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떨어질 확률은 3분의 2겠네. 그래서 계산하니까 둘 다 떨어질 확률은 6분의 1인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할 확률은 둘 다 떨어지는 것만 아니면 되잖아. 그럼 여사건이니까 답은 6분의 5가 되겠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세 번 계산할 거를 한 번만 계산하면 답이 빨리 나오지. 이럴 때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즉 바로 그냥 곱하기로 독립이니까 가능한 거야. 갑이 붙고 을이 붙고 하는 거는 서로 독립이야. 갑이 붙었다고 을이 뭐 자기는 붙을 확률이 올라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독립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곱하기로 바로 확률을 보통 다 계산합니다. 단지 종수일 때는 좀 신경 써야 돼. 확률이 달라지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한번 배반 빼고 한번 쭉 해보고요. 모르는 것